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1억이 들어갔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보복 수사다. 네. 어떻게 보셔요? 이거 뭐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최경환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뭐 실세 중 실세로 얘기가 되고 있었고. 국정원 고위 관계자라는 우리 청취자분들 헷갈리니까 당시 기조실장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죠. 굳이 그분이 최경환 의원하고 개인적 사감으로 연루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쨌든 범죄 사실과도 관련된 사안에서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진술은 아니죠. 진수연 혹시 네. 근데 그런 관행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국정원 무슨 특활비 이런 특활비가 거 넘어온다. 뭐 얼핏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뭐 그게 막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제가 최경환 경험을 부총리 개연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박근혜 개연성이 이 있죠. 정부에서 충분히 개연성이 개연성이 있다.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경환 부총리에 관해서는 다른 이야기들 떠도는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개연성이 충분하지 노래 한번 해보시죠. 않을까. 북문으로 들었어. 북문으로 들었어. 야, 빙산의 일각이죠. 오늘 진행하세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추임새 넣으시는 예. 건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뇌물인가요? 뭐 사실 저는 이게 뇌물죄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요.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직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역할들이 상호 교환 이득이 교환되는 정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입론은 가능하죠. 직무 연관성이 있다. 네. 대가성도 있다. 법조인 다 되셨어요. 만주에서 지금 개성까지 내려왔어요. 예. 이제. 자, 한번 다녀오셨으니까. 예, 세 번 다녀왔다니까요. 전문가시죠. 실형은 3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되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년 기준으로 한 4천 몇백억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보안 예산, 정보 예산으로 묻어둔 것까지 치면 국정원 예산은 조단이라는 게 좀 오래 취재한 이제 그 기자들의 관측이에요. 예. 근데 국정원은 인건비 같은 각종 경상비까지 다 특수활동을 묶어놓고 있어요. 예. 선진국들도 정보기관 규모나 편제 자체를 기밀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돈들, 완전 꼬리표가 없는 돈인 이 1조 전체는 아니고 그렇죠. 또 그 중에서 일부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인건비나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경직성 경비 다 빼야 네. 되니까. 근데 바로 그런 완전 꼬리표가 없는 그 돈은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그거 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장 몫으로 돼 있는 게 국정원장이 뭐 완전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임의로 자기 재량권을 쓸 수 있는 돈이 한 6, 70억. 1년에? 연간. 예. 1년에? 예, 그 정도 이야기.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3사람 중 2사람은 구속이 됐죠? 네. 이병호 전 원장 빼고 남재준, 이병기 2사람 구속됐죠. 남 전 원장이 초대, 이병기가 2번째, 박근혜 정부 내에서요. 예. 이병호 전 원장이 마지막. 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구속을 면한 이병호 전 원장만 상세히 자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뭐 아직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청와대에 들어간 돈 말고 이게 정치권 유입설이 계속 퍼지면서 이게 파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특수활동을 좀 세밀하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이트는 정당하게 쓰는 거죠. 인건비나 이런 거.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공작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비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블랙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컨대 특활비를 뭐 사적으로 편취해가지고 뭐 자기 집에서 썼다라든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 제일 명확한 게 이거예요. 청와대 여론조사 대납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블랙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대납을 당한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강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전직 원장들은 그게 여론조사 비용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는 입장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기 원장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준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이거 국정원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몇 달 미루다가 그것도 10억인데 반으로 깎아가지고 5억 줬다는 거거든요. 예. 일단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위법이에요. 그렇죠. 또 청와대가 여당의 특정 지역 공천을 위해서 여론조사 줄줄이 한 것도 선거 개입이니까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 뭐 강압에 의해서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돈을 댔으니까 불법인 줄 알고 된 거죠. 그러네요. 이게 말하자면은 블랙이라는 겁니다. 아하.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을 대체로 그래요.
예. 달라고 해가지고 준 거다. 뭐 먼저 뇌물로 잘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갖다 준 건 아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한 공작비로 쓰였다면 화이트고 그렇죠. 명백한 위법인 걸 알면서 쓰였다면 블랙이고 네. 그레이가 뭐예요? 그레이가. 이게 애매한 건데 이제 이른바 관행의 영역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언론 보도에 뭐 여야 현직 의원 5명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유입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건 서초동발 즉 검찰발 기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국정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또 브리핑을 했는데 아하. 국정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업무상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의원들에게 이른바 뭐 떡값 이런 걸 돌리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하. 떡값이면 모르겠다. 근데 최경환 의원은 1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청와대에 돈이 들어갔으면은 이른바 친박 실세들한테는 안 갔겠냐. 으흠. 이게 합리적 의심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 이런 보도가 때마침 나오고 있죠. 그럼 그렇죠. 그건 뭐냐? 예. 국정원 예산 협조라는 거예요. 예. 국정원 예산은 통제를 안 받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만지는 곳은 기재부긴 하거든요. 총액이나마.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경환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 협조 차원에서 돈을 줬다. 이거는 오히려 완전 블랙에서도 뇌물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경환 의원은 일단 뭐 자기는 전혀 그런 적 없다. 회복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은. 상태. 이거 참 파장이 점점 커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은 블랙하고 화이트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블랙은 처벌하면 되고 화이트는 뭐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레이가 골치 아플 거예요. 예. 물타기로 악용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뭐 야당 쪽은 넣고 예. 여당은 봐주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논리를 펴고 그렇죠. 있죠. 또 DJ 노무현 정부 때 건을 왜 안 하냐 예. 이렇게까지. 예. 그치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 게 과거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잘했다는 평가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보면은 웃긴 게 완전히 법대로 하면은 뭐 여고야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검찰이 내부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얼마 이상은 기소. 아하. 뭐 어떤 쪽은 뭐 분류가 아니니까 뭐 안 한다. 예.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럼 그게 법대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그레이의 영역은 검찰 말고는 지금 기준을 들이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럼 이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검찰 개혁은 저기 물 건너가고 지금 뭐 전병헌 수석 이런 건도 있지만은 여야의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검찰에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켜봅시다. 네. 조금 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포항 지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정 지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정치권의 한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김성환 씨는 지진으로 표현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억울하다. 네. 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전병헌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는 송구하지만 예. 어떤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난 결백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 예. 이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 하면서 나온 말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네. 할복 자살하겠다. 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의원 역시 반응이 좀 비슷한데요. 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믿고 지켜주셨듯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억울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또 있죠.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일단은 네, 부인하고 보는 사람이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속사정들은 이제 조사하면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혐의를 받는 게 사실이고 다 부인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건 네. 공통점이란 얘기예요. 자, 정치권 뭐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입니다. 자, 포항 시민들이 그랬을 것이고 정치권의 이분들도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돈 받은 적 없다. 비리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미 포항처럼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 검찰 수사가 시작이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전병헌 전 수석을 얘기하면 예. 검찰이 아무리 간이 커도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사한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다. 이거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현직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내주 초에 지금 소환한다는 건데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증거 확보가 지금 됐다는 네. 자신감이 있는 걸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어딥니까?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죠. 청와대 반응도 좀 싸늘합니다. 지금. 어떻게요?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라. 그동안 여러 차례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전 수석을 향해서. 네.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구속 상태이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최고 실세로 군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친박계에 대한 당내 시설이 아주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우군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특활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 진짜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원유철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검찰이 5선의 국회의원 지옥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거 공개 수사한다는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유철 의원 5선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2, 3선도 아니고 5선이기 때문에 보통 국회의장쯤 되면 한 7선 정도 되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항상 다 물론 그랬던 건 나중에 와서는 아니지만 이제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았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떨 수밖에 밤잠을 없다.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이거는 전진에 불과할 수 있다입니다. 요즘 뭐 전진, 본진, 여진 이런 얘기들 예, 하는데 예. 전진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포항도 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지진이 전진 아니냐 이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죠. 네. 정치권에도 조만간 규모 7.0 아니 그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쌓인 응력이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명 안팎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최경환 의원의 특활비 의혹까지 터져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친박 중에서 최경환 의원 혼자만 이런 거 받았을까요? 자칫하면 최경환 발 특활비 의혹이 정치권 전체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예. 만약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이거는 지금 나오는 상황은 전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제 국정농단 댓글에 이어서 총체적으로 비리사찰 공화국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찰 국면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진이 무서운 건 정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네, 맞아요. 지금 정치권 지진도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지만 검찰총장이나 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수사 상황이 보고가 됐어요. 청와대로. 예.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검찰은 각오해라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간섭 안 한다. 네.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이름이 거명되는 의원들이요. 뭔가 기획사정을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뭐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 대남 요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하다가 걸려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한마디로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발 사정 칼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기획하지 않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휘두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 부분이죠. 그렇죠. 네. 청와대도 지금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인건비나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경직성 경비 다 빼야 네. 되니까. 근데 바로 그런 완전 꼬리표가 없는 그 돈은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그 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장 몫으로 돼 있는 게 국정원장이 뭐 완전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임의로 자기 재량권을 쓸 수 있는 돈이 한 6, 70억. 1년에? 연간. 예. 1년에? 예, 그 정도 이야기.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3사람 중 2사람은 구속이 됐죠? 네. 이병호 전 원장 빼고
남재준, 이병기 두 사람 구속됐죠. 남 전 원장이 초대, 이병기가 두 번째, 박근혜 정부 내에서요. 예. 이병호 전 원장이 마지막. 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구속을 면한 이병호 전 원장만 상세히 자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뭐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청와대에 들어간 돈 말고 이게 정치권 유입설이 계속 퍼지면서 이게 파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특수활동을 좀 세밀하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네? 저는 박근혜 개연성이 이 있죠. 정부에서 충분히 개연성이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경환 부총리에 관해서는 다른 이야기들 떠도는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개연성이 충분하지 노래 한번 해보시죠. 않을까. 북문으로 들었어. 우 북문으로 들어. 야, 빙산의 일각이죠. 오늘 진행하세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아, 왜 그래 추임새 넣으시는 예. 건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뇌물인가요? 뭐 사실 저는 이게 뇌물죄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요.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관계 자체가 직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역할들이 상호 교환 이득이 교환되는 정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입론은 가능하죠. 직무 연관성이 있다. 네. 대가성도 있다. 법조인 다 되셨어요. 만주에서 지금 개성까지 내려왔어요. 예. 자, 한 번 다녀오셨으니까. 예, 세번 예. 다녔다니까요. 전문가시죠. 실형은 3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되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년 기준으로 한 4천 몇백억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보안 예산, 정보 예산으로 묻어둔 것까지 치면 국정원 예산은 조단이라는 게 좀 오래 취재한 이제 그 기자들의 관측이에요. 예. 근데 국정원은 인건비 같은 각종 경상비까지 다 특수활동을 묶어놓고 있어요. 예. 선진국들도 정보기관 규모나 편제 자체를 기밀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돈들, 완전 꼬리표가 없는 돈인 이 1조 전체는 아니고 그렇죠. 또 그 중에서 일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이트는 정당하게 쓰는 거죠. 인건비나 이런 거.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공작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비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블랙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컨대 음흠. 특활비를 뭐 사적으로 편취해가지고 뭐 자기 집에서 썼다. 예. 라든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일 명확한 게 이거예요. 청와대 여론조사 대납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블랙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대납을 당한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강압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일단 전직 원장들은 그게 여론조사 비용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는 입장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기 원장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준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이거 국정원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몇 달 미루다가 그것도 10억인데 반으로 깎아가지고 5억 줬다는 거거든요. 예. 일단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위법이에요. 그렇죠. 또 청와대가 여당의 특정 지역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1억이 들어갔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보복 수사다. 네. 어떻게 보셔요? 이거 뭐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최경환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뭐 실세 중 실세로 얘기가 되고 있었고. 국정원 고위 관계자라는 우리 청취자분들 헷갈리니까 당시 기조실장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죠. 굳이 그분이 최경환 의원하고 개인적 사감으로 연루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쨌든 범죄 사실과도 관련된 사안에서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진술은 아니죠. 예. 진수연 그것도 혹시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관행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국정원 무슨 특활비 이런 특활비가 거. 넘어온다. 뭐 얼핏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뭐 그게 막 구체적으로 그런 그럼 거는 제가 최경환 경험을 부총리 못 개연성이 있는 얘기